솔직히 저는 결혼 초만 해도 이렇게까지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남편도 외동, 저도 외동, 양가 다 서로에게 더 잘하려고 했고 적어도 겉으로는 문제없는 평범한 결혼이었습니다.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.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었습니다. 그때는 정말 집안의 우환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시기였어요. 어느 날 갑자기 친정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. 전화 한 통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지고 말았어요. 아빠 나야. 내 목소리 들려? 손을 잡아도 반응이 없는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. 그때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며칠 뒤 아버지를 간병하던 엄마가 병원 계단에서 넘어지셨고 그 일로 그대로 입원까지 하게 되셨어요. 정말 그때는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한꺼번에 오는지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. 그 시점에 남편은 마침 이직 준비 때문에 퇴사를 하고 집에 있던 상태였어요. 저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병원만 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. 여보, 있잖아. 왜 그래? 내가 아버님 간병할게. 뭐? 어차피 나 지금 시간 많잖아. 당분간은 내가 병원에 있을게. 그래도 되잖아.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습니다. 아니야, 당신이 왜 괜히 힘들게 그러지 마. 안 그래도 돼.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. 어떻게 가만히 있냐. 나한테 장인어른이잖아. 그리고 지금 당신 혼자서는 못 버텨. 그 말을 듣고 저 진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. 그렇게 남편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. 밥도 챙겨드리고 몸도 닦아드리고 밤에도 계속 몸 상태를 확인하고 남편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. 솔직히 저는 그때 이 사람이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.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. 그런데 그 평온했던 그 시간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바로 깨지고 말았습니다. 시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.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. 너 지금 뭐 하는 거니? 남편을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확 올라갔습니다. 엄마, 여긴 어쩐 일로? 나 아버님 간병 중이야. 얼른 나가요. 얼른. 왜 그걸 네가 해? 며느리가 할 일이지 왜 네가 하냐고. 순간 병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. 제가 뭐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그때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. 엄마,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.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먼저 얘기한 거라고. 지금 상황이 그게 맞아. 그랬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더니 저를 바로 쳐다보더라고요. 너는 뭐 하는 애니?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. 하지만 그날은 남편이 끝까지 막아줬어요. 엄마, 그만하고 가요. 얼른! 여기 병원이잖아요. 결국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서운하신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. 바로 며칠 뒤 입원해 있던 엄마 병실로 시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.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.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쳐다보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사돈, 우리 아들 간병시키는 거 이제 그만하시죠?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. 아니, 뭐라고요? 엄마도 놀라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. 그런데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돈이 없어서 간병인을 못 쓰시는 겁니까?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병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. 저는 바로 말을 하려고 했어요. 어머니, 그게 아니라요. 그런데 엄마가 제 팔을 잡더니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.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
엄마가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저 진짜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.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별 반응은 없었고 서로 체면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. 앞으로 좀 조심 좀 합시다. 아시겠어요? 그 말만 남기고 바로 나가버렸습니다. 시어머니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엄마가 그대로 무너지듯 울었습니다. 미안하다. 미안해. 엄마가 미안해. 그날 엄마가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울던 모습, 지금도 생각하면 제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. 그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그날 이후로 저희는 바로 간병인을 구했습니다. 남편은 계속 하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. 이제 그만하자. 더 이상은 안 돼.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.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몸 상태가 좋아지셔서 퇴원을 하셨고 이후에는 엄마가 직접 아버지를 돌보셨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도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셔서 지금은 보조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까지 회복을 하셨고요.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해피엔딩인데요.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. 명절이요? 안 갔습니다. 연락이요? 거의 안 하고 살았습니다. 남편도 처음에는 난감해 있는데요. 그날 일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. 사실 지금 말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 당시 시어머니가 병실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린 걸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.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났었거든요.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였어요.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. 나 무릎이 파열돼서 수술해야 한다.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전화 좀 다오. 시어머니였습니다. 문자를 보는 순간 그날 병실에서 울던 엄마 얼굴이 그대로 떠올랐어요. 하지만 아무 답장도 못하다가 겨우 이렇게 보냈습니다. 제가 답장을 어떻게 보냈냐고요? 간병인을 알아봐 드린다고 딱 이렇게 한 문장 보내고 끝이었습니다. 그러자 잠시 뒤 바로 답장이 왔어요. 간병인을 보낼 게 아니라 제가 와야 한다고 말이죠.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나더라고요. 정말 어이가 너무 없어서요. 그래서 다시 보냈습니다. 회사 끝나고 제가 가는 건 어렵고 그럼 남편을 보내겠습니다. 그러자 또 답장이 바로 왔는데요. 바쁜 애를 왜 보내냐? 네가 와! 그때 저는 7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아니라 딱 하나만 떠올랐습니다. 그날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했던 그 말이요. 돈 없어서 간병인을 못 쓰냐고 했던 그 말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. 저희 엄마가 제가 다른 집에서 병간호하는 거 싫어하셔서요. 그 이후로 시모한테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. 한 통, 두 통, 세 통, 그렇게 몇십 통이 전화가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가끔 전화가 오는데요. 저는 여전히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.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그럴 때마다 저는 딱 한마디만 떠올립니다. 그날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하고 갔던 그 말이요. 아직도 엄마는 그날 얘기만 나오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. 가슴이 타는 느낌이 난다고요. 저 역시 그때 엄마와 같은 감정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. 시어머니가 더 큰 병에 걸려도 저는 직접 간병하지 않을 거라고요. 남편이 친정아빠의 병간호를 해준 건 무척이나 고맙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본인이 하고자 해서 시작한 일이었고 딱 며칠 뿐이었습니다. 욕이란 욕은 저와 엄마가 다 들어야 했기에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했어요. 저는 시어머니가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알아봐 드릴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남편이 간다고 해도 막지도 않을 거고요. 하지만 저는 안 갈 겁니다. 이건 복수도 아니고 감정적인 행동도 아닙니다. 그저 그때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행동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하잖아요. 시어머니는 알까요? 본인의 행동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며느리한테 간병 하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.
물론 시댁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지 않음에 제 마음도 편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시댁과 계속 얽히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친정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여전히 신경 쓰며 살고 있는데요. 고맙게도 남편 역시 제가 시댁에 발걸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.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이해를 해주더라고요.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제 감정이 무뎌지면 모를까 당장은 시댁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.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.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